여러분들의 이별 후유증이 전혀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사랑을 했던 만큼 힘들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힘든 건 그만큼 진실된 사랑을 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별 후에 그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는 하시죠. 이렇듯 만남과 이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경험과 감정을 얻게 해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힘든 감정, 고통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만 하기도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너무 깊게 슬픔에 잠겨 있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금의 감정을 추스르고 더 행복한 하루와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선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끔 보면은 술을 마시면서 상대를 탓하는 사람과 내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상대보다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아, 내가 이런 부분 실수하면 안 됐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별의 원인이 아님에도 온갖 생각이 올라와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거의 내가 아쉬웠던 부분들에 사로잡혀서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에 나를 밀어넣지는 않아야 돼요.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그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갇혀있으면 감정과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 가기 때문이죠. 현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과거의 사건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심지어 과거의 사건이란 건 대부분의 경우 실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도 어떤 친구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데 나는 전혀 기억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요. 사람은 이렇듯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별 이후에는 추스르지 못한 감정들이 망각된 기억 속에 자리 잡아서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곤 하죠. 결국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100%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박수도 양손이 있어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 잘못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가 없고 상대 잘못도 분명히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2줄을 그어보세요. 왼쪽에는 내가 아쉬웠던 점을 적고 오른쪽에는 상대방이 아쉬웠던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각각 5개씩만 적어보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아쉬운 점도 꽤나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 과정들 자체가 내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만들어 주거든요. 물론 남 탓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감정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조금은 빠져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는 때로는 남 탓을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재회예요. 앞서 남 탓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 탓이라는 건 결국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와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트리거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남 탓을 통해서 소용돌이에 나오게 되면은 내가 처했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 이런 부분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겠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곤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곁에 있을 땐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 곁에서 없어지게 되는 그 순간 굉장히 큰 빈자리로 느끼게 되곤 하거든요. 이렇듯 사랑하는 연인이 없어진 빈자리를 보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재회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흐름이란 거죠.
저는 굳이 이 당연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회를 찬성하지도 않고 사실 반대하지도 않는 사람인데요. 이게 왜냐면은 사람마다 그 연인 사이마다 다 어떤 내용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원한다면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하는 거다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하는 재회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1번 남 탓을 통해서 감정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가 생각을 한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원했다면은 한번 재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찬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재회가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런 남 탓을 통해서 감정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된다면은 정말 좋은 거고요. 그리고 혹은 그런 과거의 미련을 끊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정말 좋은 거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간절히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재회를 위한 필살기가 되어드릴 영상을 걸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드릴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길지 않으니까 꼭 한번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할 이야기가 모든 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각자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과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지금까지 업로드해 오면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한번 추가로 보셨으면 하는 영상을 링크로 올려놓았으니까요. 그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새롭고 유익한 영상을 꾸준히 올려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최대한 도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나의 상황은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든가 댓글로 말씀을 드려보든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세상 속에서 우연찮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이 정말 한가득입니다. 이후에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 계속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떠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